최소한 윤석열은 대장동 비리와 이재명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토론회에서 대장동 관련해서 손을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설명하라 이렇게 추궁을 했으니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짓입니까? 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그동안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걸 엄청나게 주장했던 쪽 국민의힘 측이었죠. 그런데 어제 열린공감TV에서 대장동 의혹의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가 자신들의 뒤를 오랫동안 봐줬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 버린 거죠. 이제 양상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들이 침묵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침묵하기 좀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열린공감TV에서 어떤 보도를 했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의 일부예요.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윤석열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윤석열이 그 서슬퍼런 에이 띠떼끼 삭 같은 소리 하네 이러면서 응? 그런데 형 판단이 항상 맞다. 김만배와 윤석열이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용이죠.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갓집에서 한 번 만난 적 있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했던 거짓말들, 이미 드러나버린 거짓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언론이 너무나 열심히 쉴드를 쳐주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것도 쉴드를 칠 수 있을까요? 자, 이 내용은 먼저 공개됐었던 내용이죠.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형은 서초동에서 탈출하려고. 그래도 못 믿고 싶으면 빠져나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과연 뭘까요? 자, 이 정영학 녹취록에서 화천대유의 절반 이상은 그분 거다 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재명이다. 몸통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고 언론은 이게 기정사실이냐 몇 달 동안 보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간 거죠. 그런데 김만배가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기성 언론들 완전 조용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게 된 것만으로도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동안에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모든 언론들이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해서 대서특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조용하죠. 윤석열은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잖아요. 2021년 9월 29일 한겨레 보도에 몇 년 전 현직 검찰 간부 상갓집에서 내가 저쪽 자리에 앉아서 눈인사를 한 번 한 것 같고 법조에서도 본 것이 거의 90년은 된 것 같다.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친분은 전혀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정영학이 검찰 조사에서 검찰에게 진술한 내용이 드러났는데요.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박영수를 변호사로 끌어들였습니다. 박영수를 통해서 당시 윤석열 검사에 의해 수사 중인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을 피해가기 위해 노력 중이었고요. 윤석열은 서슬퍼런 잘나가는 현직 검사였고 박영수는 이미 변호사였기 때문에 녹록지 않았지만 김만배가 윤석열을 회유 및 여러 카드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는 잘난 체를 정영학에게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는 윤석열이 봐주는 게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속으로 욕을 하며 자신의 판단으로 밀고 나가서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떠벌리며 자랑했다고 한다.
자,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죠. 자, 열린공감TV는 돈의 흐름, 이것도 쫓아가 봤습니다.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매입을 했잖아요. 이때가 언제냐? 2019년 4월 30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을 쫓아가 보니 바로 화천대유에게 돈이 들어온 날이다라는 겁니다. 자, 2019년 4월 30일 A12 블록 차입금, 농협에서 빌린 돈을 갚은 날입니다. 분양 수익이 들어와서 차입금을 갚고 수익을 나눈 날, 이날이 4월 3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의 아버지의 집을 이날 샀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야기가 딱딱 맞아 들어가죠? 자, 이 당시에 김만배의 누나는 윤석열의 아버지의 집을 19억에 삽니다. 시세는 한 35억 정도 한다고 해요. 35억짜리 집을 19억에 팔았다.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죠. 윤석열의 아버지는 왜 35억짜리 집을 19억에 김만배의 누나에게 팔았을까? 급전이라도 필요했던 걸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래죠. 김만배의 누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강아지를 키울 집이 필요했다. 그런데 김만배의 누나는요,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그 집으로 이사를 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김만배의 누나가 주장한 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탄로가 났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주장은요, 윤석열의 아버지가 나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집을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싼 값으로 김만배 누나한테 팔아놓고 이걸 윤석열이 그 가격으로 되사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엄청나게 싸게 아버지의 집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꽤나 타당해 보이죠? 그것만으로도 한 20억 정도의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 외로 또 어떤 돈이 윤석열 후보 측으로 흘러갔는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죠. 자, 열린공감TV에서 김만배와 정영학이 50억 클럽을 언급하는 대화 내용, 이것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사람들을 충당해야 돼. 모자라는 금액이. 자, 50개가 몇 개냐 쳐볼게.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여기에서 50억 클럽이 처음 등장한 겁니다. 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와 연관돼 있느냐? 바로 박근혜, 최순실과 아주 연관이 많은 사람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박영수가 몸통이냐? 글쎄요. 더 파면 분명히 더 큰 손이 등장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대화에 그 어디에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의 흐름에서 이재명은 아예 거론이 안 돼요. 이걸로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확실해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윤석열이 이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니 양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게임은 지금부터가 시작일 겁니다. 드디어 곽상도가 구속이 됐고 박영수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박영수와 윤석열은 깐부, 엄청 가까운 사이라는 것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박영수가 언제부터 이 대장동 일에 관여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자, 2011년도 초에 부산저축은행이 4조 5천억대 부실대출, 이걸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하게 되죠. 이때 이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를 총괄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최재경입니다. 그리고 주임검사가 윤석열입니다. 이때 부산저축은행의 피의자, 이 사람이 박영수에게 변호사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때 김만배가 박영수를 소개시켜준 사람이에요. 자, 박영수가 변호사가 되고 주요 피의자는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임검사가 윤석열이었거든요. 이거 또 이야기가 또 맞아 들어가네. 자,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박영수가 대장동 비리와
깊게 연관돼 있다는 증거는 더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충격적이실 거예요. 이제 확실해진 건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은 대장동의 범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다. 이건 확실해진 겁니다. 자, 기존 언론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날카롭게 지켜봅시다.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검찰이 그동안 이걸 알고서도 뭉개고 있었다는 것까지 밝혀졌으니 분노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언론들이 쉬쉬해 보겠지만 이렇게 큰 건은 덮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은 최소한 윤석열은 대장동 비리와 이재명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토론회에서 대장동 관련해서 손을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설명하라 이렇게 추궁을 했으니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짓입니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